안녕하세요 여러분, 송미입니다.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에 투표를 올렸던 것처럼 이번 달부터는 써본 것들 영상을 매월 말에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틈틈이 신제품이 모일 때마다 자주 들고 와서 보여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오늘의 첫 번째 신상지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4월 첫 번째 신상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빨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 아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정말 따끈따끈한 베이스 신상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바로 어뮤즈의 톤업 크림입니다. 어뮤즈의 비건 복숭아 크림 1호 로지, 2호 베어인데요. 최근 어뮤즈의 행보에 맞게 이 제품도 역시나 비건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고 호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피부톤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색상을 보여드리면은 요게 1호 로지 컬러고요. 그리고 요게 2호 베어 컬러인데 크게 톤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핑크 베이스 그리고 옐로우 베이스 이런 차이가 있는 느낌인데요. 1호라고 해서 더 밝거나 2호라고 해서 더 어둡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형이기 때문에 핑베인지 옐베인지 선호하는 컬러 계열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형은 굉장히 부드럽고 살짝 찰기 있는 그런 크리미한 제형이에요. 마냥 수분 로션 같다기보다는 프라이머 같이 살짝 쫀쫀한 그런 느낌이 드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할 때 생각보다 좀 더 프라이머 느낌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저도 어웨어 선크림처럼 진짜 그냥 완전 마냥 촉촉하고 굉장히 물광이 흐르는 기존에 나왔던 어뮤즈의 베이스들처럼 그런 제품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은은한 광과 함께 맨들맨들하게 피부결이 확실하게 정돈되는 느낌이 있는 그런 류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참고로 2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제 21호 피부에도 그렇게 어둡거나 하는 느낌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고 있죠. 1호 컬러를 사용을 했을 때는 확실히 좀 더 화사한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살짝 프라이머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모공을 메워주는 대신에 자칫하면은 조금 끼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펴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냥 되게 촉촉한 톤업 크림류처럼 엄청 휘뚜루마뚜루 바르기보다는 살짝 더 피부톤이 세팅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톤업 크림입니다. 뭔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핏되는 느낌으로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살짝 짠짠한 느낌으로 이렇게 피부에 올라붙으면서 대신 마무리는 그렇게 끈적끈적하거나 엄청 번들번들한 그런 느낌 없이 진짜 그냥 딱 프라이머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하나만 바르면서 피부 결 정돈과 톤업과 그리고 자외선 차단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톤업 크림인 것 같아요. 톤업이 엄청 강력하게 되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약간 반톤 정도 업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선크림 바르는 것만큼 좀 충분한 양을 발라도 얼굴이 떠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살짝 모공에 끼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외를 한다면 정말로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은근하게 살짝 하얗게 모공에 조금씩 껴요. 그리고 사용감이 막 엄청 까다롭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은 아니기는 하지만 약간 프라이머 같은 그런 재질이다 보니까 한 겹 이상 여러 겹을 바를 때 살짝 부분적으로 뭉침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발라주면 잘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되게 피부가 딱 세팅된 것 같은 그런 반들반들한 피부결 연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기름이 이렇게 올라올 때도 여기서 살짝 더 반들거려진다 이런 느낌이지 되게 지저분하게 하얀 국물이 막 낀다거나 부분적으로 막 희끗희끗하게 지워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속력 같은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2호 베어를 발랐을 때 이런 느낌인데요. 좀 노란 피부이신데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바르고 싶다 하신다면 베어, 나는 그래도 좀 더 톤업되면서 더 화사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로지를 추천할게요. 자, 여기까지 톤업 크림을 발라봤는데 여기에서 베이스를 바로 마칠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사용해본 굉장히 편안하고 촉촉한 쿠션이 있어가지고 그 쿠션을 사용을 해서 조금만 더 피부를 정돈을 해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선크림으로 처음 선보여드렸던 더랩바이 블랑두의 올리고 히알루론산 헬시크림 쿠션이에요. 저는 1호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을 해주었고요. 1호 아이보리는 딱 21호가 사용하기 좋을 법한 살짝 옐로우빛 감도는 아이보리 컬러고요. 퍼프는 살짝 기공감이 느껴지면서 아주 탄탄한 느낌이 드는 그런 퍼프예요. 이 제품은 촉촉 쿠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투명한 느낌으로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쿠션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미 톤업 크림으로 살짝 톤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발라주면은 좀 더 베이스가 확실하게 정돈이 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려고 들고 왔어요. 지금 어뮤즈 톤업 크림을 쓰면서 살짝 모공에 꼈던 것들을 같이 이렇게 좀 정돈을 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광채가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죠? 되게 맑고 자르르한 물광 느낌에 그리고 사용감도 굉장히 촉촉하고 그리고 아주 편안합니다. 1호 아이보리 컬러의 색감도 피부톤에 굉장히 화사하게 잘 맞죠? 이런 코 부분 커버해가지고 커버력을 보여드리면 사실 커버력 자체는 굉장히 막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요. 옐로우 베이스라서 그런지 붉은기 톤 정리는 좀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정말 고커버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피부톤을 정돈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자연스러운 커버력에 좀 더 촉촉하고 편안한 사용감을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쿠션입니다. 참고로 어뮤즈 톤업 크림은 제가 오늘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베이스 느낌으로 사용을 해도 굉장히 화장이 잘 먹습니다. 그런데 매트한 제품들보다는 촉촉이들하고 더 잘 맞아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셨다가 톤업 크림으로도 사용하시고 뭐 베이스로도 사용하시고 다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촉촉이 제품인데 모공이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고 부담 없이 깔끔하게 커버가 되는 편이에요. 완벽하게 가려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브러쉬를 꺼내 들고 막 수습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편안하게 잘 발리더라고요. 최근에 컬러가 0호까지 출시가 되어가지고 막 17호톤, 19호톤 이런 분들도 다 사용을 할 수 있을 법하게 화사한 컬러까지 출시가 되었고요. 건성분들이시라면 너무너무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해줬고요. 지금 상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만 제가 아무래도 T존은 좀 지성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랑 코 주변만 살짝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파우더 제품은 바로 짜잔! 이번에 이니스프리와 피너츠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스누피와 그 친구들이 이렇게 패키지에 등장을 했는데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노세범 파우더가 워낙에 인기쟁이에 재구매율도 굉장히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마다 너무너무 귀여운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을 따로 모아도 괜찮겠더라고요. 패키지가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제품은 딱히 신제품이라기에는 원래 있던 제품이긴 하지만 근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이게 제품마다 또 향도 달라요. 얘는 코튼 향이고 뭐 여기 셀리 브라운은 플로럴 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저는 좀 주인공격인 이 스누피 코튼 향을 지금 사용을 해가지고 T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피카소 파우더 브러쉬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진짜 은은한 그런 섬유유연제 같은 비누향 같은 그런 향이 납니다. 향 너무 좋다. 어쨌든 이렇게 브러쉬에다가 고르게 묻혀서 T존 부위랑 번들거리면 좀 예뻐 보이지 않는 이런 눈썹 위쪽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꼭 눌러줄 건데요. 이거 파우더 브러쉬 진짜 괜찮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는 필리밀리 파우더 브러쉬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 피카소 파우더 브러쉬는 처음 사용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돈값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잡혀있는 것도 너무 좋고 파우더가 굉장히 고르게 먹어요. 이쪽에 예쁜 광은 남겨두고 지금 좀 번들거리면 예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만 정리를 해줬어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페리페라의 심플레인 팔레트입니다. 제가 1호랑 2호를 둘 다 구매를 하기는 했는데 오늘은 1호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심플레인 아이 팔레트는 용기부터도 기존의 팔레트들과 완전히 다르고요. 색감도 아주 베이직한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이름 그대로 심플한 느낌입니다. 베이지 계열들과 살짝 생기질 수 있는 피치 컬러 계열들, 그리고 글리터도 화려한 느낌보다는 잔잔한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색감은 딱 이렇게 베이직한 느낌, 살짝 붉은기가 있기 때문에 붉은기 아예 쫙 빠진 컬러들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살짝 붉은기가 있는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제형이 기존 페리페라 팔레트들보다 밀착감이 높아지고 좀 더 얇고 플랫하게 발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글리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예쁩니다. 되게 잔잔한 느낌이긴 한데 정말 콕콕콕 쏘는 느낌의 글리터 하나와 아주 촤르르한 미세 샴페인 펄이 깔리는 컬러가 하나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둘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베이스에다가 이 뽀얀 아이보리 컬러를 깔아줄 거예요. 정말 깔끔하게 톤 정리가 되는 베이직한 아이보리 컬러고요. 그냥 팔레트에 하나씩 있으면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무난한 컬러입니다. 이 컬러로 아이홀 톤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고 언더도 살짝 정리를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이 중간 컬러와 세 번째 컬러를 섞어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더 옐로우빛을 원하시면 이 컬러만 단독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좀 더 핑크빛을 원하시면 이 컬러 단독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 중간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두 개를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발색도 굉장히 뭉침 없이 고르게 잘 되고 기존 페리페라 섀도우들이 살짝 퍼석퍼석한 느낌이 있었다 친다면 이번 이 컬러들은 퍼석퍼석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발색도 아주 부담스럽지 않게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엄청 쨍하게 발색이 훅 올라오는 그런 팔레트가 부담스러우신 초보분들도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용한 그 컬러 조합으로 언더에도 같이 음영을 넣어줄 거고요. 옆으로 살짝 길게 빼줄게요. 그냥 음영만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만 하고서 아이라인 살짝 그리고 마무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뭔가 여기저기 팔레트에 찾아서 보면 있을 것 같은 그런 색감이긴 한데 근데 예뻐. 그 다음 이 컬러로 아이라인 가까이에 음영을 더 넣어줄 거고요. 보시면은 색 조합이 굉장히 쉽죠? 순서대로 그냥 1, 2, 3, 4, 5 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 그런 색 조합? 정말 이렇게 색 조합 투명하게 나오는 팔레트들은 초보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죠. 진짜 초보분들은 아이 팔레트 색감이 되게 많아도 그걸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부드럽게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은 이따가 신제품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제품으로 다시 한번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섀도우 컬러로는 부드럽게 그냥 풀어주기만 할게요. 있는 듯 없는 듯. 여기가 그 아이라인 자리다. 그런 느낌으로 음영을 넣어주는 그런 정도로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팔레트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컬러가 너무 소프트하고 부드럽다 보니까 이 아이라인 컬러도 생각보다 발색이 쭉쭉 올라오진 않는다는 점.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 아이라인을 그리기에는 조금 힘들 거예요. 아이라인을 그린 게 아니고 아마 그냥 살짝 음영을 넣었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지기 십상일 것 같습니다. 이 글리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아이홀에 포인트를 줄 거예요. 이렇게 탁 터치하고 너무너무 예쁘죠? 이게 약간 핑크 같은 그런 느낌 펄들이랑 샴페인 골드 펄이랑 그런 펄들이 막 믹스가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생각보다 화려하고 예뻐 보여요. 약간 공주님 같은 그런 컬러예요. 공주님 드레스 같은 컬러. 엄청 이렇게 큰 글리터들처럼 튀는 그런 맛은 없는데 이렇게 차르르하게 되게 고급스럽게 예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언더에 애교살용으로는 이 글리터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자연스럽고 좀 투명한 느낌이 들면서 골드펄이 매끈하게 정말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밀착이 돼서 애교살에 글리터 올리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이 컬러는 정말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사용했던 글리터로 살짝 더 포인트를 주면 완전 영롱하고 예쁘죠? 더 화려한 느낌을 원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 글리터 믹스해서 사용하셔도 아주 예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섀도우를 맞춰준 상태고요. 다음으로는 아이라인을 그려봐야 되겠죠? 최근에 저에게 전 색상을 지르게 했던 아이라이너가 있습니다. 바로 루나의 뮤티드 쉐이드 브러쉬 라이너.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 구매를 한 거라서 대체 어떤 컬러가 제일 예쁜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네 컬러를 다 질러버렸습니다. 1호 섀도우, 라떼 브라운, 러스틱 브라운, 포그 브라운까지 이렇게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색이 생각보다 잘 올라오기 때문에 생각만큼 엄청 뮤트한 느낌은 아니라는 거? 또렷해요.
또렷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섀도우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올려줬던 그 애교살 밑에 이렇게 그림자를 그려줄게요. 근데 발색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발색도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랑은 색이 막 그렇게 잘 맞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덜 노란 느낌이 좋습니다. 이렇게 애교살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냥 쓱쓱 그어가지고 문질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그릴 수 있고 색감은 제가 사용해본 애교살 라이너 중에서도 좀 노란 편에 속하는 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다가 아이라이너를 사용을 해가지고 마저 라인을 그려줄 건데 러스틱 브라운을 사용을 해주고 다른 한쪽에다가는 포그 그레이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라떼 브라운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밝아서 그냥 오늘은 발색하지 않을 거예요. 확실히 이런 브러쉬가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 채워주기에는 아주 편하죠? 생각보다 발색이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뮤트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쨍하게 발색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뮤트 라이너라고 해가지고 사실 딘토 제품, 제가 맨날 점 찍을 때 쓰는 그 제품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 나온 김에 점을 찍을게요. 그거보다 색감 자체도 워낙에 좀 더 진하고 발색도 훨씬 잘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브라운 라이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너 자체의 기능은 굉장히 좋거든요. 발색도 되게 잘 되고 엄청 잘 그려지고 그런데 정말 뮤트한 좀 흐리흐리한 약간 반투명한 그런 느낌을 기대로 하고서 구매를 하시는 거라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다가는 포그 그레이 사용해볼게요. 포그 그레이 컬러가 아마 쿨톤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컬러였을 것 같은데 얘는 뭐 거의 블랙에 가깝게 발색이 돼요. 그래서 그레이 컬러 느낌이 잘 나려면 발색이 오히려 이거보다는 연해야 됐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색감은 아니고요. 이렇게 좀 연하게 뺐을 때 이런 부분에서 살짝 그레이인가? 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컬러를 딱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컬러는 속눈썹 아이라인 반영구 색깔 같아요. 당연히 좋은 뜻은 아니고요. 그레이 컬러가 저는 오히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얘 하나만 구매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생각보다 색감은 진하게 올라오고 발색이 정말 잘 되기 때문에 뭔가 딘토 아이라이너처럼 좀 더 반투명한 정말 좀 흐리흐리한 뮤트를 원하셨다면 그거는 아니고 제품 자체는 정말 잘 그려지고 번짐도 없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섀도우를 마무리를 해줬으니까 이제 립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섀도우를 페리페라의 심플레인 아이 팔레트를 사용을 해줬기 때문에 립도 페리페라의 심플레인 립 제품들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번 페리페라 신제품 심플레인 워터블러 틴트. 브랜드마다 대부분 하나 정도씩은 출시된 워터리하게 발렸다가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류의 제형인데요. 페리페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점도가 있고 살짝 더 쫀쫀한 편이에요.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해주고 나면 쫀쫀 뽀송 느낌으로 픽싱이 됩니다. 이런 류의 제품들답게 착색도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이고요. 리넨 핑크는 딱 봐도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 너무 좋은 컬러고 베일드 코랄과 디퓨즈드 로즈는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인데 그중에서도 디퓨즈드 로즈는 미지근한 느낌이라서 웜톤, 쿨톤 구분 없이 다 사용할 수 있을 법한 컬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발라볼 건데요. 이런 제형 특성상 입술 위에 베이스 제품이나 뭔가 발려있으면 뭉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유분기와 베이스 제품을 제거를 해주고 발라줘야 돼요. 먼저 베일드 코랄부터 사용을 해보면 베일드 코랄은 생각보다 생기 있는 오렌지 피치 코랄 느낌이네요. 저는 좀 더 차분한 느낌의 베이지 코랄일 줄 알았는데 베이지까지는 아니고 그보다는 훨씬 더 생기가 있고 붉은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용감이 이제까지 사용해본 이런 워터2 파우더리 제형들 중에서 꽤나 편한 쪽에 속하는데 이렇게 외곽 쪽에 지저분하게 베이스 제품이랑 뭉치는 느낌도 오히려 좀 적은 느낌? 이런 제형이 진짜 잘만 바르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자주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제 베이스랑 엉기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 손이 잘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섀도우 베일드 코랄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화사한 느낌의 피치 코랄 컬러로 발색이 되는데 생각보다는 붉은기가 좀 올라오는 컬러예요. 흰기 없이 입술에 착 감기는 컬러라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
이후 리넨 핑크는 딸기물 든 것 같은 차분한 핑크 컬러예요. 흰기가 도는 텁텁한 핑크가 아니기 때문에 웜톤 분들도 소화할 수 있을 법한 핑크입니다. 4호 디퓨즈드 로즈는 생장미 같은 느낌의 로즈 핑크 컬러예요. 완전히 쿨한 컬러도 완전 웜한 컬러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미 느낌 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보기에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다른 제품들처럼 안 쓰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형이 스미는 것보다는 좀 더 쫀득한 제형에 가까워서 그런지 오히려 베이스 제품에 좀 덜 엉기는 것 같아가지고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런 워터투 파우더리 타입의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좀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제품은 한층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트라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신제품들은 전부 다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신제품들 틈틈이 모아가지고 자주 들고 오도록 할 테니까 영상 올라올 때마다 꼬박꼬박 챙겨봐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